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간 26일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해 미국이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국내 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각 26일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전날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은 전일 대비 14.73%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7일 전일 대비 2.93% 상승한 6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금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은 시세도 미국 현지 시각 26일 전일 대비 0.6% 상승한 온수당 32.03달러를 기록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내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9월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91.2로 집계되면서 석 달 연속 악화됐습니다.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대형 LCD 공장을 중국 TCL 그룹 자회사인 CSOT에 2조 원에 매각하면서 OLED 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6일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뜨거운 여름은 지난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세가 9월 들어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기업 뉴스와 공시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데일사이트 매거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고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항상 투자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드리겠습니다. 공시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알돈 공시. 오늘도 보도국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고려 아연이 되겠습니다. 고려 아연이요. 네. 최근 경영권 분쟁이 펼쳐지고 있지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근데 어제 장중에서 뉴스로 먼저 제가 살펴봤던 건데 주식 공개 매수 가격을 높였죠. 네. 어제 오전에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를 보면 기존 공개 매수가인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 매수 가격을 9만 원, 13.6% 올린 건데요. MBK는 주요 관계사인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가도 기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영풍 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2%를 갖고 있는데 MBK가 영풍 정밀의 공개 매수로 영풍과 합쳐 과반 이상 지분 확보할 경우 최윤범 회장과의 지분 격차를 3.7%포인트 차이로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풍 정밀도 공개 매수하기로 했고요. 네. 영풍과 고려 아연의 지분 차익이 현재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영풍 정밀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좀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경영권을 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치열한 언론 플레이도 펼쳐지고 있는데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고려 아연은 아연 같은 비철 금속을 재련하는 분야에서 현재 세계 1위 기업으로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요. 9월 4일 기준 영풍과 고려 아연 지분율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9월 4일 기준이고요. 네네. 최은범 회장 측이 33.99%, 예. 그리고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이 33.13%로 채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않았습니다. 각자 현재 3분의 1씩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을 누가 더 갖느냐에 따라 경영권이 결정이 됩니다. 네. 추석 전인 13일부터 네. 고려 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네, 고려 아연의 주요 주주이자 50년 넘게 공동 경영 관계를 지속해온 영풍과 또 국내 1위 사모펀드죠. MBK 파트너스가 함께 약 2조 원을 투입해서 고려 아연에 대한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인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14.6%를 최대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해서 고려 아연은 영풍과 또 MBK는 약탈적 행위라며 경영권 인수를 용납 못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지금 경영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영권 갈등이 일어나면서 지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상당히 올랐을 텐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네,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13일 공개 매수 개시 이후 3거래 연속 상한가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고려 아연 주가가 기존 공개 매수가인 66만 원을 웃돈 70만 원대까지 이르자 성공적인 공개 매수를 위해 이번에 75만 원으로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인데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린 만큼 또 MBK 또 영풍의 자금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고요. 영풍은 지난 25일 MBK에 3천억 원 또 자금을 대여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고려 아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현대 마린 엔진이요. 네. 네. 어떤 소식이 공시로 나왔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이 중국 장순유 양쯔강 조선소와 총 1,121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했습니다. 네. 네, 이번 계약 금액은 현진 마린 엔진의 작년 매출액인 2,450억 원의 약 절반인 45.8%에 해당하는 굉장히 대형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약 상대방인 장순유 양쯔강 조선소는 현재 중국 최대의 조선기업 양쯔장 조선그룹 소속이고요. 주로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박 건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8년 3월 4일까지고요. 이번 달에만 현대 마린 엔진은 3건의 선박 엔진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마린 엔진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 마린 엔진은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고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0이 아니고 134억 원, 네. 당기순이익 15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각각 49.6%, 220%, 157%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매출 성장과 영업 실적이 이렇게 호전됐음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이번 계획을 통해서 중국 조선들과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마린 엔진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매출이 좋아졌는데 최근 이 선박 수주 호황으로 인해서 이 선가라고 하죠. 배값도 많이 상승을 했다고요? 네, 선박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수주 목표치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된 이유는 국제해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이렇게 해운업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제시해서 네. 선박 신규 교체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조선업의 호황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시뉴스 살펴봤습니다.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오늘은 보도국 서예림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경제TV 서예림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취재한 기업은 효성그룹입니다. 네, 효성그룹은 한때 재계 10위권까지 올렸던 대기업이었습니다. 네, 인적 분할 전인 지난해 기준 재계 31위였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7월 시가 기준 총액 기준으로 263위의 효성과 748위의 HS 효성으로 분리됐습니다. 효성은 명실상부한 대기업 자리에서 내려와 두 개의 효성으로 나뉘어 중견 기업 혹은 간당간당한 대기업의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형제의 난입니다. 네, 효성이 대기업의 지위를 버리고 두 개의 기업으로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형제의 난을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네, 각 대기업들 또 재벌들 이런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자, 이번에 효성을 나누게 된 형제의 난은 어떤 일인가요? 네, 효성의 장남과 삼남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네네. 유독 자주 나오지 않는 인물 바로 차남입니다. 네.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장 부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사생활 폭로를 감행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채로 그룹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후 조현문 부사장은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성과는 형제의 난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톱톱 체제의 기반을 닦으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없앴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계열 분리는 완전히 끝이 난 건가요?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공정거래법상 치족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계열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계열 분리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조현준 회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HS 효성 주식을 조현상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효성 주식이랑 맞교환하면서 HS 효성의 주식을 지금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양사는 사실상 독립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형제의 효성입니다. 네. 네, 장남과 삼남은 각자의 효성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효성을 키워드로 각자의 효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형제의 난으로 인해서 효성이 두 회사로 나누어졌는데 존속지주회사 효성이 있을 텐데 존속지주회사 효성은 어떤 것을 맡고 있나요? 네, 먼저 존속지주회사 효성은 네. 장남 조현준 회장이 맡았습니다. 네. 조 회장은 효성-TNC,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ITX, 효성-TNS 등 화학, 중공업, 섬유 중심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모두 가지고 나와서 HS 효성에 비해서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계열사를 살펴보면 효성 TNS는 현금 자동 인출 제조회사로 전 세계 51개국에 ATM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효성 ITX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TNC는 스판덱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한 1위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존속회사 효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중공업, 화학, 섬유 이쪽의 계열사들을 중심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신설지주에서 이 HS 효성의 핵심 사업은 어떤 쪽인가요? 네, 삼남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지주 HS 효성을 맡아서 독립을 했는데요. 그렇죠. 핵심 계열사는 기존 효성에 두고 신설 지주회사를 가지고 나오면서 전체 매출 규모가 7조 원 수준입니다. 네. HS 효성을 이끄는 HS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내부를 구성하는 보강재인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입니다. 네. HS 효성 첨단 소재는 HS 효성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뭘로 선정했나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배당의 유혹입니다. 배당의 유혹이요. 네, 네. 효성과 HS의 효성은 주가는 대기업 시절의 효성에 비해서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마지막 키워드를 배당의 유혹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효성과 HS 효성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네, 먼저 HS 효성보다 효성은 사업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효성은 주력 계열사가 모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근데 안타까운 점은 핵심의 계열사인 효석화학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네, 효성화학은 석유화학 업종이 불황을 맞으면서 올해 2분기까지 11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 중입니다. 네. 네, 부채 비율이 무려 17만 6,703%에 달합니다. 어이구. 효성화학은 특수가스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돌파구를 찾을 계획입니다. 네. 네, HS 효성은 핵심 계열사를 모두 효성 지주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신설 지주사로 나와서 상황이 조금 더 팍팍합니다. 아하. 네, 매출의 절반이 HS 효성 첨단 소재에 집중되어 있어서 업황이 나빠지거나 대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도 다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네, 탄소 섬유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둔화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이 효성이 좀 매력적인 주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뭔가요? 효성그룹의 계열사들은 2022년까지 고배당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아하. 네, 분할 전 효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가총액의 6%를 꾸준히 배당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배당 수익률이 4.41%로 국제 상장사 보통주 평균 배당 수익률의 1.62배였습니다. 네. 2021년에 효성 TLC는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5만 원으로 정해서 시장에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정한 배당금 5만 원은 작년 2020년 대비해서 10배 증가한 배당 폭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효성 ITX의 배당 성향은 2020년에 70%, 2021년엔 62%에 달했습니다. 2022년 효성 TLC는 당기 순이익 115억 원이었는데요. 네. 배당 총액은 당기 순이익보다 많은 431억을 배정했습니다. 네네. 배당 성향이 무려 372.32%에 달했습니다. 네. 이후에 유례없는 실적 부진 때문에 배당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효성의 배당은 후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추가 질문 하나를 드리는 게 이렇게 배당이 후한 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익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더니 결국은 오너가들의 좀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배당률을 높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효성의 조성래 명예회장이 별세함에 따라서 예. 효성 삼형제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효성가의 상속세 납부가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이달 말까지 효성가 삼형제가 낼 상속세 규모가 약 4,300억 원 가량이 될 거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너가 일가가 상속세를 낼 때는 보통 그 재원이 보수나 배당액에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죠. 올해 배당금이 축소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조현준 회장이 지금 지분을 늘려가고 있을 만큼 실적하고는 별개로 효성의 배당 매력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게 올해 4,3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다 납부하게 되면 효성의 배당 비율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투자자 여러분도 꼼꼼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효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보도국 서효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